주말 뉴욕 시장이 또다시 하락세를 마감했습니다. 9월 21일 날 꼭 봐야 될 베스트 5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이 연속적으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3주간 연속으로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을 보면 주봉의 머니라인을 깨트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주의 시장 흐름들은 이 흐름에서 다시 한번 위로의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단기 낙폭에 따른 어떤 반발 매수가 뉴욕 시장은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반면에 우리 시장은 상승폭은 축소했지만 상승의 트렌드는 가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양음으로 주간상으로 한 주는 오르고 한 주는 내리고,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십자형의 흐름들을 보였지만 2410 라인, 이 라인을 유지해주는 이런 시장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은 초에 만약에 조정의 흐름이 나오게 되면 다시 위로의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흐름상으로는 2458, 이 자리를 테스트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이번 주에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지난주에 905 라인을 찍고 나서 연속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뭐 조정이 20포인트 정도 고점에서 밀었다가 다시 반전의 고리를 만들었는데, 추가적으로 위로 올라가려는 이런 시장 흐름들은 여전히 상승의 기운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은 아래로 내려오면 885 라인 이하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는 가능하고, 900선을 안착하고 시장 흐름들을 위로 930 전후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수와 종목 장세를 동시에 대비해주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뉴욕 시장이 이제 주초의 시장 흐름들이 중요한데, 시장 흐름에서 만약에 안정적인 이런 시장 흐름들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위로의 변화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주말에 애플이 이제 3% 가까이 빠졌고, 그렇지만 이제 테슬라가 반등세를 보였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기술주들도 대표적인 이제 그 IT 섹터에서도 성장에 대한 이런 개념에 있는 종목들이 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흐름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우리 그 이번 주에 주간 지표들을 보면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표들이 그렇게 중요한 이런 지표들이 나오는 이런 흐름주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그 이제 22일 날이 이제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입니다. 배터리 데이인데, 배터리 데이 하니까 좀 생소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쇼케이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앨범을 낼 때 보통 이제 쇼케이스를 통해서 그 앨범을 알리는 이런 시장 흐름들, 영화나 드라마의 어떤 그 쇼케이스 정도의 흐름이라고 보면, 이번에 이제 테슬라 모터스의 어떤 배터리 데이에서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나올 것이냐, 이 향후에 그러면 이제 배터리의 산업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이런 그 시장 흐름들을 분명히 밝힐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번에 밝힐 것은 이제 배터리를 원가 개선을 어떻게 하고, 또 배터리의 어떤 성능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걸 제시하기 때문에 그쪽 시장 흐름들을 한번 22일 날은 주목해야 되겠고, 전체적으로는 유로존의 마켓 PMI 제조업 지수, 이게 지금 현재 발표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역할을 좀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그 내구재 주문 역시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이 지표보다는 이번 주는, 그러니까 22일 날에 있을 배터리 데이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번 주에 미국의 5차 경기 부양책, 그 민주당과 공화당의 어떤 의견 차로 계속 지금 현재 그 추진이 되고 있질 않는데, 이번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은 이제 21일 날에 그 대출 우대 금리 1년물과 5년짜리 물들을
발표한데 중국의 지표들은 최근에 와서 보면 계속 좋은 이런 흐름들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21일 날에 우리나라 9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과 수입 지표를 발표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 마이너스 폭을 얼마만큼 축소하느냐 아니면 늘려가느냐가 시장의 관건인데 지금 현재 우리의 어떤 추세가 수출 지표가 조금 약하다 해서 우리가 가는 어떤 지수를 발목을 잡을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현재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연속적으로 약세를 가져가니까 원화의 강세 흐름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는 현재는 별로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번 주는 지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벤트적인 어떤 성향의 테슬라의 지금 현재 배터리 데이나 미국의 5차 경기 부양책의 통과 여부에 따라서 시장은 변동성을 자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9월 21일 단기 및 중기 베스트 5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에 말씀드렸는데 그 흐름은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61,300원을 찍고 나서 가격 보정 작업이 들어왔다. 이 61,300원이 직전의 고점을 넘는 이런 수준이고 3분기의 영업이익률이 10.9조, 10조 9조 그러니까 9천억을 예상하는데 이 중에서도 3분기의 어떤 스마트폰 판매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퀄컴의 중저가 폰이나 지금 현재 하이엔드급 폰의 AP 칩을 수주했다는 거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이다. 다만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연속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 이게 부담인데 지금 현재의 흐름으로 보면 61,300원을 찍고 나서 아래로 눌렸을 때 이게 지금 현재 7,000원대를 지지하는 이런 자리라면 여기를 지지하는 자리라면 매수인데 이미 59,000원 이하로 들어오면 여기가 매수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에는 위로 올라가게 되면 62,500원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65,0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스윙 중기까지 모두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아직까지는 전차 부대 그러니까 전차 부대라 해서 삼성 전기전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현대차, 기아차의 자동차 관련주가 시장의 쌍두마차로 시장을 끌고 가는 장세다. 이렇게 보니까 이쪽을 스윙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셀리버리입니다. 셀리버리이고요. 셀리버리는 바이오 관련주이죠. 이 회사는 이제 양리물질을 생체 내로 전송하는 기술 TSDT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건 고도 비만하고 제2 혈당 당뇨병 치료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임상 개발에 들어갔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조금 움직였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재료가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여전히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 펩타이드 신약이 만약에 미국의 특허가 출원이 됐고 이것이 만약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지적재산권으로 만약 활용이 되면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직전의 고점을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가격 보정 작업을 하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머니라인을 지지받으면서 살짝 들어 올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배경이 파스텔색의 지금 약세 국면이지만 지금 현재 직전의 고점을 넘는 여기 단기 타점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얘는
가격 조정이 21만 6천 원 이하로 하면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을 유지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고, 상단을 25만 원, 하단을 20만 원으로 잡는 단기 및 스윙 관점에 접근하시고, 아래로 밀을 때마다 저점 매수해서 길게 조금 끌고 가는 이런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일진 다이어입니다. 동종목은 이제 수소차 관련주이죠. 최근에 이제 미국의 수소 트럭 업체 니콜라하고 제너럴 모터스의 어떤 전략적인 제휴, 이것들 때문에 그 수소차들이 강세를 보였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그린 에너지 전략의 일환으로도 지금 현재 상승인데, 지금 현재 앞에 직전에 이 자리가 아주 강력한 상승이었다면 실질적으로는 지금 그린 에너지, 그린 펀드와 관련해서 움직일 때는 별로 움직이지 못하고 수렴하고 있는 이런 중이죠. 이렇게 와서 수렴하고 있는 중. 그래서 지금 보시면 머니라인이 이렇게 상향으로 가고 있고, 아래로 내릴 때마다 저점 매수가 유입되는 이런 시장 흐름이죠. 그렇다면 얘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위로의 변화를 줘서 8월 10일 날 기록했던 69,200원 이 자리를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얘는 아래로 밀을 때 그 65,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상단은 72,000원. 하단의 흐름에서는 얘는 62,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는 단기 스윙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지금 시장에 가장 관심이 많은 LG화학입니다. 그 LG화학이 지금 현재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물적 분할한다는 얘기가 시장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이 됐죠. 결국은 인적 분할을 했다면 시장에 어떻게 보면 주주의 가치도 높여주고, 주주의 가치도 높여주고 주가도 오르는데, 이것이 이제 지배 구조에 대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인적 분할을 하지 않고 물적 분할을 했는 건 사실 엄밀히 따지면 주주를 너무 무시했던 이런 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 그래서 주주들이 좀 반발하니까 주주들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어떤 지분을 유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과도하게 빠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62만 원대, 여기서는 62만 5천 원인데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시장을 보면 추가적으로 민다 하더라도 62만 5천 원대 이 자리를 내려오는 이 자리, 이걸 깨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저점 매수는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 어떻게 보면 공시 어떤 번복, 내가 그 물적 분할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은 제한적인 등락밖에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상단은 지금 현재 70만 원대, 70만 원대에서 저항이 잡힐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는 70만 원에 두고 가는 것이 좋고, 물론 중기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현재 그 시장 흐름에서는 LG화학은 위로의 변화가 나올 수가 있다. 여기서 이 직전의 고점을 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물론 LG화학에서는 지금 화학 부분에서도 이익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현재 주주들이 반발하는 건 그렇습니다. 과거에 지금 현재 그 전기차 부분이 손실이 나고 화학 부분이 이익이 났을 때는 이건 지금 현재 그 어떻게 보면 인적 분할이나 물적 분할을 고려하지 않다가 지금 현재 당장 이제 배터리 쪽에서 이익이 나는 이런 구조이고, 글로벌 시장에 그 배터리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1위 아닙니까? 전기차 배터리의 1위가 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부담인데, 당분간은 주가는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많아요. 70만 원에 근접하는 자리에서는 매도의 압력이 받고, 아래로 지금 현재 63만 원 이하로 들어오게 되면 저점 매수하는 이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매매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얘는 위로 올라가면 70만 원대니까요. 차라리 이제 68만 5천 원 이상에서는 매도 관점을 접근하시고, 아래로
64만 원대 이하로 오면 짧은 매수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단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죠. 오늘 마지막 종목은요,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진원생명과학인데, 진원생명과학은 그 유전자 백신 개발 업체입니다. 진원생명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백신 개발 지원의 대상에 이 회사가 포함이 돼 있어서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넥신이나 SK 바이오사이언스 여기와 함께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에서 코로나 감염증에 대한 백신 지원 대상이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동물 실험을 계속 이제 진행하고 있죠. 독성 효능 평가를 GSL 5310이라고요. GSL 5310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독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5310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위로의 변화를 줬는데 사실은 이제 하반기에 그 GLS 5310의 안전성과 면역 원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임상 1상 그리고 임상 2A를 지금 현재 시작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재료는 여전히 하반기까지 계속 재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단기적으로 급락하고 난 뒤에 반전했고 다시 위로의 변화를 줬기 때문에 얘는 단기 관점에 접근하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고 위로는 35,000원 아래로는 3만원 이하에서 매매하고 27,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는 단기 공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시장 흐름상에서는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대형 기술주의 약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 경기 부양책의 통과 여부와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데이에서 어떤 재료들이 나와서 글로벌 시장을 한 번 더 성장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으로 끌고 가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이 발목을 딱 잡는 이런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멘텀 매매는 이번 주에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대형주는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중심하는 전차 부대의 시장 흐름에서 시장을 공략해주고 이게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현대차보다는 기아차 중심으로 매포트를 잡아가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 그 전체 큰 그림에서 이번에 이제 그린 뉴딜 정책과 디지털 뉴딜 정책 이러한 흐름들이 당분간은 시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니까 이쪽의 시장 흐름들을 잘 체크하신다면 이번 주에도 좋은 결과들 만드실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도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내용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성공 투자 이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